국어 햇쌤이랑 다 해보자. 안녕하세요, 다혜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분명히 이제 법지문에 대해서 했어.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사실은 문과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친구든 이과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친구든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통합 인재니까요. 그죠? 자, 어떤 친구든지 간에 어려워하는 파트가 경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수업을 조금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일단은 이 경제 부분에 나오는 어떤 기초 같은 것들이 잘 되어 있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지문을 좀 데려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서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얘기했지? 여러분들 분명히 지문 먼저 읽고 오셔야 됩니다. 지문 먼저 읽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지문 도식화 부분으로 들어오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오케이,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맨 처음에 뭐가 나오니? 채권이 나옵니다. 자, 채권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라고 하면서 채권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중심 제재는 채권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뒤에 있는 정리에다가 뭐 먼저 써줘야 돼요? 아하, 채권에 대한 글이구나 라는 거. 그지? 자, 이건 뭐예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목적이 뭐야? 채권의 목적. 자금 조달입니다.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돈을 모으려고 갖고 오는 게 채권입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채권의 정체가 뭐예요? 유가증권입니다. 그래서 채권의 의미는 유가증권이에요. 한 문장에 들어가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지, 그지? 자, 그래서 유가증권, 선생님 유가증권이 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유가증권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재산권을 표시하는 그런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수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유가증권에 들어간다. 수표는 알지, 얘들아?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채나 회사채 등 발행 주체에 따라서 그 종류가 다양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국채는 나라에서 발행한 거고 회사채는 회사에서 발행한 거겠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은 종류에는 뭐가 있어? 국채, 회사채 등등이 있단 말이야.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채권의 액면 금액, 액면 이자율, 만기일 등의 지급 조건은 이라고 했으니까 채권의 지급 조건에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럼 또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채권의 지급 조건에는 액면 금액, 이만큼의 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해져 있는 액면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액면 이자율, 이만큼의 이자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자율, 그리고 만기일, 여기까지만 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만기일이 있더라 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지급 조건은 일단 채권 발행할 때 정해집니다. 나중에 가서 막 바뀌는 게 아니라요. 채권을 맨 처음에 발행을 할 때 이걸 먼저 정한 상태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채권 소유자는 이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매입 후에 채권을 산 다음에 정기적으로 이자액을 받습니다. 매번 이제 이자가 들어와요. 내 통장에 꽂혀요. 채권을 샀으니까요. 자, 그런 다음에 만기일에는 마지막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얘들아, 액면 금액이 1,000만 원짜리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이자율이 10%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이자는 1,000만 원 곱하기 10%니까 100만 원이겠네. 그래서 매달 100만 원씩 받아요. 그런 다음에 만기일날 마지막 이자 100만 원과 1,000만 원까지 해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러한 채권은 가격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자액은 뭐냐면 액면 이자율을 액면 금액에 곱한 것으로, 이게 뭐야? 아까 선생님이 1,000만 원에다가 10% 곱한 거랑 똑같죠?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자율은 뭐라고요? 이때 지급 조건 안에서 이자액이라는 것은 뭐라고? 액면 금액에다가 액면 이자율을 곱한 거라고요. 그죠?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대개 연 단위로 지급된다. 연 단위로 그냥 1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채권은 만기일 전에 거래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 만기일 전에 중간에 뭐 이렇게 팔릴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내가 끝까지 만기일까지 안 들고 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이때 채권 가격은요. 이제 얼마 받고 파냐? 얼마짜리 채권이 되냐라는 겁니다. 그때 채권 가격은 현재 가치, 만기, 지급 불능, 위험 이런 것들 여러 요인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 자, 그럼 이 다음부터 뭐가 나오겠니, 얘들아? 채권 자체에 대해서 설명이 됐으니까 이 다음부터는 채권 가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건 뭐냐면 채권의 액면에 있는 금액이랑 그 다음에 채권 가격이랑은 다른 개념이라는 거야.
그지? 그래서 액면 금액은 쉽게 이야기하면 매입한 사람이 받는 돈인 거고, 그지? 채권 가격은 내가 그 채권을 사기 위해서 내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구분을 해야 돼. 왜 다른 이름이겠냐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 부분은 다 적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선생님이 따로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게 네모칸 만들어 놨잖아요. 책에. 그죠? 그러면은 이 부분 옆에다가 정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들어가 보자. 그래서 경제 지문은 얘들아 좀 차분하게 봐야 돼. 차분하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그냥 대충만 알고 문제로 딱 들어가면 이해가 하나도 안 되거든. 딱 보는 순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제 문제로 들어가야지 하고 딱 들어갔는데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경제 지문은 조금 문장 단위로 조금 끊어서 천천히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들어갈게요. 우리가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라고요? 채권 가격에 대해서 얘기할 거라 그랬어. 자, 그지? 그리고 채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뭐라고요? 채권의 현재 가치, 그 다음에 만기, 그 다음에 지급불능 위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딱 봐도 채권 가격의 현재 가치는 어떤 영향, 만기는 어떤 영향, 지급불능 위험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나씩 설명을 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들어갑시다. 채권 투자자는 정기적으로 받게 될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각각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값들의 합계인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를 보는 순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말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끊어봐야 돼. 자, 정기적으로 받게 될 이자액. 아까 1,000만 원에다가 10% 곱한 거 있죠? 그거에다가 액면 금액. 내가 막판에 만기 됐을 때 딱 받을 수 있는 그 1,000만 원 있지? 그거를 각각 미래의 시점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평가하면 이게 얼마가 될까라는 겁니다. 그죠?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값들의 합계인 그게 현재 가치래. 그러면 일단은 뭐다? 현재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현재 가치가 뭔지 얘기를 해주고 있어. 그래서 일단 현재 가치가 뭐다? 이자액이랑 그 다음에 액면 금액의 현재 가치를 얘기하는 거지.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값. 현재 시점 평가 값의 합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미래에 받게 될 돈들이기 때문에 이걸 현재 시점으로 보면 얼마짜리가 될까라는 겁니다. 그게 현재 가치가 되겠죠. 좋습니다. 이 현재 가치에서 채권의 매입 가격을 뺀 순수익의 크기를 따진다. 현재 가치를 따지고 싶어? 그럼 여기에다가 뭘 빼? 너희가 얼마 주고 채권을 샀는지를 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경우에 순수익은 어떻게 된다고? 순수익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치에서 채권의 매입 가격을 뺀 게 된다고. 그래서 요거를 따져서 얘를 편단을 한대요. 일단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왜 현재 가치가 여기도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일단은 뭐다? 뒤에 부분을 계속 읽어보면서 이해를 해보자 이겁니다. 자, 채권 보유로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왜냐면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니까. 현재 시점에서 평가했을 때 그 금액이 어떻게 되는데를 알기 위해서는 그 방법을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그때는 금리를 반영한대요. 금리. 오케이, 좋아요. 금리라는 것을 반영한다. 그리고 이 금리를요, 제대로 말뜻을 이해를 못해서 틀렸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금리도 일종의 이자입니다. 이자예요. 금리나 이자율이나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금리를 반영합니다. 자, 가령 금리가 어떻게? 10%예요. 10%. 그리고 내년에 지급받게 될 금액은 110원이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10%가 이제 적용된 상태에서 110원을 받는 거잖아. 그죠? 그럼 원 금액은 어떻게? 110원짜리는 지금 100원짜리가 된다라는 거지. 100원에다 10% 10원이죠. 더해서 110원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꾸로 들어가는 게 현재 가치를 판단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 만약에 실전에서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하면 어떡해요?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뭐다? 즉 금리라는 건 현재 가치의 반대 방향으로 미래에 돈이 있고
이자가 있을 때 요거를 거꾸로 들어가는 게 현재 가치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 미래 거를 현재 걸로 보겠다라는 거지. 자, 따라서 금리가 상승하면 그만큼 뭐예요? 미래 거에서 빼야 되는 돈이 높아지는 거죠. 현재 가치가 되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의 현재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라는 거는 이런 얘기예요. 내년에 지급받게 될 금액이 이제 110원인데 금리가 40%야. 그럼 이거에서 또 40% 계산해서 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훨씬 떨어지겠죠. 100원보다. 그지? 자,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면 현재 가치가 하락한다라는 그 관계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 현재 가치라는 건 어떻게 판단해야 된다? 현재 가치라는 것은 금리가 상승하면 일단은 현재 가치는 떨어지는구나. 문제로 써먹을 만한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하면서 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지? 자, 좋습니다. 그리고 뭐다? 현재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현재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채권 가격도 같이 떨어진다. 가치 없는 채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도 싸지겠죠. 그죠? 우리가 가치 없는 걸 비싼 돈 주고 사진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치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걸 순수익을 따져서 현재 가치 보고 채권 가격을 고려한다며. 그러면 이 부분이 떨어지면 어떻게? 그 파이가 작아지겠죠. 순수익 파이가. 그러면은 채권 가격은 싼 가격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뭐다? 현재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채권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나와야 돼요? 지문이 조금 짧아. 근데 지문 짧다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짧은 지문들은 되게 컴팩트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케이, 자, 가자. 이처럼 수시로 변동되는 시중 금리는 현재 가치의 평가 구조상 채권 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 맞죠?